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데, 이것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완벽하게 아주 그냥 박사를 내봅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류, 이 비상카드는 금리 인하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금리가 거의 제로, 0%까지 갔어요. 근데 말이죠. 이랬는데도 경제가 꿈쩍도 안 한다? 와,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겠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유동성 함정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 함정.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이 말 그대로 함정에 꽉 빠져서 돌지를 않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이미 바닥을 쳤어요. 0%에 가까워요. 그럼 중앙은행이 에라 모르겠다 돈을 더 풀자 하고 통화량을 막 늘려도 이자율이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투자랑 소비를 막 늘리려고 했던 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이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정책의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경제학 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는 여러 번 이 유동성 함정을 경험했습니다. 1930년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또 바로 우리 이웃나라 1990년대 일본의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있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막다른 길에서 탈출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 먼저 이 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아주 고전적인 이론적인 해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피구 효과입니다. 피구 효과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 바로 물가 하락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막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탈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떨어지면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10,000원,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의 실제 가치, 이걸 우리가 실질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나 어제보다 오늘 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지갑을 슬슬 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늘어난 소비가 죽어가던 경제를 다시 살리는 엔진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피구 효과의 모든 비밀이 바로 이 수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면 크게 보시죠. C는 CYT 더하기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P. 딱 보자마자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시험에는 진짜 잘 나오는 수식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요. 집중!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맨 앞에 C는 총소비고요. 그 옆에 C의 Y 빼기 T.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소득에서 세금 뺀 거, 즉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뒷부분, 알파 A 바이 P입니다. 여기서 A는요, 가계가 가진 자산, 그러니까 부의 명목 가치예요. 그리고 P는 물가 수준이죠. 자, 그럼 A를 P로 나눈 A 바이 P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자산의 실제 가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는 이 실제 자산이 변할 때 우리 소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고요. 어때요? 이제 이 수식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이 수식을 가지고 피구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자, 1단계.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P가 하락. 자, 2단계. 수식에서 분모인 P가 작아지니까 A분의 P 전체 값, 즉 실질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3단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죠. 4단계.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뭘 하겠어요? 소비를 늘립니다. C가 증가. 자, 마지막 5단계.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결국 나라 전체의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그 깊은 함정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어때요? 착착 연결이 되시죠? 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죠. 이 모든 과정을 그래프로 한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단골 손님, 바로 ISLM 모형으로 이 피구 효과를 분석해 볼게요. 자, 화면의 그래프에 집중해 주세요.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는요,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LM 곡선이 저렇게 오른쪽 부분이 수평인 구간을 가져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즉 돈을 풀어서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질 않죠. 하지만 피고 효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가가 하락해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했죠? 이 소비 증가는 재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IS 곡선을 움직입니다. IS0에서 IS1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쭉 증가하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ISLM 모형으로 설명하는 피구 효과의 작동 원리입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적인 해법을 봤습니다. 만약 물가가 충분히 떨어진다면 하는 가정에서 추가를 했죠.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중앙은행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 영어로는 QE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적 완화, QE. 말이 좀 있어 보이지만 말 그대로 양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입니다. 기존처럼 이자율을 찔끔찔끔 조절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나 아니면 주택저당증권 같은 자산들을 그냥 대규모로 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중의 유동성, 즉 돈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팍팍 공급하는 이게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 완화입니다. 자, 그럼 이 양적 완화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 그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신용 창출 경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어서 은행에 꽂아주면 은행들은 어때요? 대출해줄 돈, 즉 여력이 막 늘어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산 가격 상승 경로예요. 중앙은행이 국채나 MBS 같은 자산들을 막 사들이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그 자산을 가지고 있던 가게에 부가 늘어나면서 나 부자 됐네? 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까 배운 피그 효과의 부의 효과랑 원리가 아주 비슷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여기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시험장에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겨가야 한다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저장하세요. 첫째,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돼서 통화 정책이 먹통이 되는 상황이다. 둘째,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해법. 피구 효과는 뭐가 핵심 키워드라고요? 그렇죠. 물가 피하락입니다. 물가가 떨어져서 실질 자산을 늘리고 그래서 IS 곡선을 움직인다. 셋째, 현실적인 해법인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본원 통화 M을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로 신용을 만들고 자산 가격을 올려서 경제를 부양하는 거죠. 자, 정리됐죠? 피고 효과는 P, 양적 완화는 M. 이렇게 딱 구분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유동성 함정을 저랑 같이 깔끔하게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은 뭐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거 진짜 모르겠다 답답하다 싶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세요. 거기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고 저와 또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